관세 문제, 내일이 4월 9일 저기 그 상호관세 발표일이죠. 4월 9일. 그러니까 모레 새벽에나 나오겠네요. 우리 시간으로. 안 봐도 비디오죠, 지금. 안 봐도 비디오죠. 뭐 지금 뭐 한 번 더 왜 안 봐도 비디오인지 한번 짚고 가죠. 트럼프가 중국이 맞짱 뜨자 드디어 틀고 나왔죠. 34% 똑같이 매기고 뭐 히토리 뭐 하겠다 하니까 트럼프가 이거 봐라 하고 그러면은 거기다 받고 50 더 하고 50% 추가 관세를 또 때렸어요. 그러면은 지금 최고 관세율이 잘못하면 중국은 100% 이상의 관세를 물어야 되는 항목들도 나온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치킨 게임에 들어갔냐?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굉장히 큰 포석이 깔려 있죠. 어떤 포석이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중국은 이제 이 기회를 트럼프 꼴통을 이용해서 올해부터 확실하게 다극화 체제를 만들고 미국을 밀어내고 중국이 앞장서서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가 되는 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한판 더 이상 싸움을 피해 다니지 않고 붙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하고 관세 싸움 붙으면 중국이 힘든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미국보다 버틸 수가 있어요. 그러죠? 미국은 이렇게 하면은 막 민주당, 공화당 국민들 다 나와서 트럼프 탄핵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허리띠 졸라 매고 예전에 주계 장막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그건 누구 때문? 시진핑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저 못된 미국 놈들, 미제국주의자 놈들 때문 하고 더 단결하면서 버티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민주국가와 사회주의 국가가 그런 내구성화에서 좀 다르죠. 오히려 선거 다음 중간 선거를 걱정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트럼프는 사실 자기네 미국하고 관세 전쟁 하면은 다른 놈들은 다 떡이 되거든요. 미국 좀 힘든 동안.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이걸로 얼만큼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내가 아무리 화난다고 해서 저놈이 나한테 말도 안 되는 짓을 해. 야, 오늘 맞짱, 막 우퉁 벗고 막 저 같은 사람이 싸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한 사람이 막 화가 나서 제 분을 못 이기고 막 우퉁 벗고 막 출렁출렁한 배를 보이면서 막 술 한잔하고 싸워 막 멱살 잡고 해봤자 상대방은 UFC 선수면 어떻게 되겠어요? 100% 얻어맞고 더 비참해지겠죠. 감정적으로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내가 무섭게 나가면 무조건 딴 나라 애들이 다 와서 아무리 치사하고 들어도 결국 우리 뜻대로 될 거다라는 거를 자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미국의 마가파가 상호주의 관세를 분명하게 먹여서 자기들한테 세금 조공을 바치듯이 반드시 뜯어낼 거예요. 근데 왜 계속 협상 어쩌고 얘기를 하느냐. 처음부터 딱 못 받고 너희 나라는 이만큼씩 무조건 내. 안 하면은 정말 끝장이야 하면서 상대도 안 해준다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딴 나라들이 결속을 합니다.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우리 집 재산을 다 뺏어가겠다? 혼자서는 안 되니까 단결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그러면 골치 아파져요. 그렇죠? 트럼프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내 말 안 들으면 UFC 선수 폭력 쓸까? 너 최욱후 너 한 방 맞으면 빌빌하게 생겼구만. 아 어떡하지?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장님이랑 팔짱 끼고 너가 임마 아무리 UFC 선수라도 임마 세상이 네 맘대로 되냐고 10명이 팔짱 끼고 우리끼리 돕자 하면은 이 자식들 봐라 못 덤비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정말 한 놈 죽일 텐데 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형님 좀 봐주십시오 하면은 내가 그놈은 진짜 특별히 어떻게 해줄 수도 있어. 매번 단결을 못하게 분열시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와가지고 이만큼 투자하겠다. 와 그러면은 트럼프랑 그 옆에 딱 나와가지고 박수 쳐주면서 전 세계 생중계하면서 얼마나 앞으로 내가 얘를 현대자동차 얼마나 잘해주는지 지켜봐. 니들은 정확한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그리고 이제 근데 중국은 뭡니까? 어제 제가 떡볶이집 얘기했죠? 내가 먼저 대장이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먼저 치고 나서고 우리가 각계격파 당하기 전에
야, 남자가 사나이가 가오가 있지. 한 번 당하면 끝까지 그렇게 비굴하게 살래? 난 아니다. 일어나가지고 뺨 딱 때리고 우와 UFC 선수 뺨을 때렸어. 그러면서 나 지금부터 학교 앞에 떡볶이 집에 가 있겠다. 나랑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와가지고 사나이답게 얘기 좀 하자. 갖고 떡볶이 순대 오뎅 시켜놓고 딱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서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외교적인 수를 쓰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당황스럽죠? 저런 식으로 중국도 저러네? 우리도 까짓거 한번 허리띠 졸라매고 진짜 뭐 우리도 한번 민족이 기계를 한번 개깁시다. 되든 안 되든 다른 나라에서 이런 여론이 나와가지고 막 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미국 빼고 지들끼리 모이겠죠. 떡볶이집에 모여가지고 떡볶이 순대 좀 먹어봐. 불기 전에. 아이 중국 미안해. 지난 3년 동안 내가 참 자네한테 나 미국이 막 하자고 하니까 사실 나 그럴 맘도 없었는데 알잖아. 됐어. 지난 얘기 못 들어요. 지금부터는 옛날에 우리 뭐 서로 막 욕하고 막 싸우고 맨날 그랬는데 이제 우리끼리 싸워봤자 뭐하나. 우리끼리 한번 어떻게 좀 살 길을 좀 한번 좀 모색도 해보고 서로 도와주는 방법도 옛날같이 그렇게 뭐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막 말도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좀 해보게. 그러면서 이제 미국, 유럽 이런 애들 반미파들 포섭해가지고 새로운 춘추 전국시대로 가려고 이미 발동을 부르릉 걸면서 34% 맞짱 하면서 딱 뺨을 때린 거잖아요. 지금 국제정세가 2분기에 엄청나게 재밌게 흘러갑니다. 맞죠? 트럼프도 깜짝 놀랐죠. 본보기로 나한테 개기는 애는 본보기로 때려줘야 돼. 그리고 얘한테 떡볶이집에 다 몰려갖고 단결하면 안 돼. 그러죠? 그러니까 50% 때리면서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중국은 50% 더 때린다. 근데 중국은하고는 이제 전화도 안 받을 거야. 저놈은 내가 반드시 죽여놓는다. 폭력 쓴다. 근데 나머지 애들은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하고는 협상을 하겠다. 마침 일본 이시바 총리가 나한테 왔네. 협상 1번. 야, 열심히 얘기해가지고 여지를 주는 거죠. 다른 애들도. 하지만 이겁니다. 이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어제도 뉴스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예전부터 하던 얘기가 있어요. 그걸 들어보면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처음 관세 싸움할 때도 그러고 협상단이 가면은 우리가 이만큼 해주면 이거 해줄 수 있어? 하는데 미국 협상단이 와가지고 그거는 확실히 말할 수 없고 생각해봐야 되고 검토해봐야 되고 다음 일주일 뒤에 만나 얘기합시다.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그럼 원하는 거 말을 해. 그럼 우리도 얘기를 할게. 그거는 이미 다 드러났죠. 그게 뭐예요? 끝까지 정확히 뭘 원하는지를 상대 국가에 말을 안 해요. 시간만 희망 고문만 하는 거예요. 사실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 옆에 있는 피터 나바로나 그 미국 극우파들, 그 다음에 트럼프, 얘네들은 무조건 상호 관세를 받아갖고 6조에서 7조에 지금 그걸 이 계획이 쫙 있단 말이에요. 몇 월까지는 이거 하고 하반기에는 기업 감세하고 그다음에 뭘 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먹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네들은 다 이게 있어요. 시간표가 타임라인이. 그래도 트럼프 형님이 그러면 그 안에 이걸 충분히 잘 하려면 대법관, 검찰, 경찰 다 우리 사람으로 가라앉히고 못하면은 삼선 개헌까지 해가지고 저기 3년임 시키고 이미 이 계획이 다 있고 그래갖고 지금 정신없이 막 나가고 있는 건데 처음부터 그런다 하면은 반발도 심하고 미국 반대파들이 다 손잡고 힘들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해줄 맘도 없으면서 우리랑 협상하고 이렇게 미국의 미국 땅에다가 공장 지어준다고 하네. 박수! 봐라. 니들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쁨 받을 수 있다 하면서 해줍니까? 안 해주죠. 정의선 씨도 그러고. 그 다음에 트럼프한테 심지어 미국 안에서도 트럼프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앞으로 좀 잘 좀 부탁합니다 하는 메타나 아마존이나 뭐 심지어 그 옆에 테슬라까지도 극우 정책이 우선 1순위죠. 그렇게 돈 갖다 바쳤는데도 관세 애플이랑 지금 죽을 맛이죠. 중국에서 34%가 그럼 미국으로 들어오는 아이폰 값이 30%가 가격이 오르나 지금? 어떡하지? 인도에서 생산된 걸로 좀 갖고 와볼까? 인도는 26%인가 때렸으니까 그거보단 낫겠지?
아, 근데 인도 아직 공장이 중국만큼 크지 않아갖고 몇 대 못 들여오는데 지금 팀쿡은 날마다 지금 술 마시면서 뭐해 자니? 하고 저한테 카톡이 온단 말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날마다 뉴스에 야 관세를 뭐 90일 유예하기로 했대. 아니면 갑자기 뭐 어디하고는 뭘 할 수도 있다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대. 날마다 이렇게 저렇게 흔들릴 게 없이 이 큰 흐름을 알고 가면은 그런 얘기가 와도 에이 걔가 아나 그러겠다. 아이고 걔가 어떤 애인지 알아 당신은?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협상은 사실은 미국이 이만큼 하면서 다 어떻게든 미국 마가파 그래서 이만큼 관세를 받아들이고 자신이 있어. 한 명 한 명. 방법이 없어. UFC 선수하고 싸워서 누가 이겨. 그렇죠? 그런데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 나머지 애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자존심 세우면서 버티겠다. 우리끼리 서로 도와주자고 어깨동무하고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먼저 총대 메고 나오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죽인다. 니들 본보기로 죽이겠다. 으름장을 놓으면서 나머지 애들은 지금 얼마든지 협력을 하겠다. 나한테 전화 좀 해봐 하는데 그 와중에도 들으면은 협상은 하지만 관세가 우리는 협상은 하겠지만 관세는 어쨌든 꼭 받을 거다. 얘기를 꼭 사방에서 하고 다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보면 답답해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관세는 영구적이라고 말하면 이게 도대체 뭔 소리입니까? 협상을 해갖고 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지적. 모순 아닙니까? 앞뒤가 안 맞는데 그러면 그것은 둘 다 사실일 수도 있다. 관세는 영구적일 수 있으며 그것은 협상이 될 수도 있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그렇게 얘기하고 트럼프가 들어가요. 그 밑에 있는 피터 나바로도 그러고 그 다음에 러트닉도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힌트는 이미 지난 한 달간 3월 초부터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월가가 근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한 거고 개미들 꼬사 먹으려고 자기들은 이미 2월 20일부터 그래서 도망간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흐름을 아셔야 돼요. 앞으로도 뭐 이게 어떻게 가겠습니까? 제가 그 2분기 전망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협상하자 불러요. 불러놓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 협상이 지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협상 얼마나 갔습니까? 시간 결국 2달 갔잖아요. 2월 초부터 얘기하면서 4월 2일까지 2달 동안 질질 끌었는데 하나라도 거기서 진전되거나 애초 얘기한 것보다 협상돼서 낮아진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없죠? 그냥 희망 고문시키면서 2달 끌어오면서 그 2달 동안 하나하나 자기들이 매기고 싶은 관세 매기고 있는 거예요. 맞죠? 왜 관세를 생각을 해보세요. 4월 2일, 4월 9일 딱 정해놓고 몇 프로 전 세계에 평균 20%씩 해가지고 이걸 받아야 그 피터 나바로 계산해서 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죠. 전 세계에서 20%씩 받아야 하반기에 미국 안에서 감세 정책 하면서 재정 부채 빵꾸 안 나고 그걸 다 뽑아올 수 있어요. 그거를 뽑아오기 위해서 20%씩 매기니까 10%씩 상호관세 매기고 나라별로 괘씸죄 해가지고 화투패 쌀가루 던져가지고 너는 30% 너는 40% 이런 식으로 막 일괄적으로 기분 따라 던지다 보니까 펭귄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섬에는 펭귄만 사는데 왜 나한테 관세를 매기냐 하면서 내가 고맙다고 안 해서 그러냐 화를 내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협상을 한다 만다 하는 건 이겁니다. 처음부터 관세 매기고 희망 고문시키고 서로 단결을 못하게 만들어요. 상대국들이. 내가 가서 열심히 하면 나는 그나마 조금 봐주겠지? 약자가 평생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안타깝지만. 단결을 못하고 분열을 하죠. 그런데 그 분열하는 와중에 지금 지난 2달 동안 멕시코, 캐나다만 보면 알 수 있듯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해줘요. 그리고 설사 이 나라에서 제가 볼 때는요. 이 나라에서 그래 니네는 좀 줄여줄게. 줄여주면 줄인 만큼 딴 나라한테 전가시켜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들어오는 총 금액은 반드시 이만큼은 받겠다고 얘네들은 이미 정해놓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시장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4월 한 달 동안은 확률이에요. 확률. 항상 저는 정해놓고 확언은 안 합니다. 확률적으로 얘기하지만 항상 그래도 제법 잘 맞죠? 보시면 4월은 지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부터 개미들은 엄청나게 이제 뺄래야 뺄 수 없어요. 강원도 정성 카지노예요. 지금이라도
빼 하는데 지금 70개월만 돼 빼. 너가 이만큼 잃어봐. 나한테 너 그런 말 못한다. 너 밤에 잠을 못 자 지금. 그러죠? 이미 도박에 이제 코를 꿰인 거고 헤지 펀드들조차도 여기서 포지션을 최대한 줄이면서 재미를 봤지만 여기서 이럴 줄은 몰랐거든. 지금 몇 번을 얻어맞았어요. 이만큼 지금 그 폭만큼 떨어졌어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도 헤지 펀드들도 이거 메꿔야 됩니다. 누굴 메꾸겠어요? 시장에 들어온 이들이 개미들하고 싸움이지. 그러면 이들도 넣었다 뺐다 하면서 그러면 이제 본전 생각에 풋옵션 넣었다 콜옵션 넣었다 장난질 치면서 뭔 일 생길 때마다 쫙 올랐다가 뭔 일 생길 때마다 쫙 떨어졌다 한던 거예요. 어제 15분짜리 봉에서 벌써 그 모습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게 다 그거예요. 그렇죠? 15분 30분 만에 이 짓을 했다는 거는 얼마나 지금 시장에서 본전 생각 때문에 몇 배로 지금까지 잃은 거 회복하려면 이번에 몇 배로 벌어야 된다고 도박들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시장 참여자들이 많아지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모습이겠어요. 4월 9일 날 상호관세 발표되고 치킨 게임 중국하고 하려다가 조금 힘들면 좀 쉬어가자 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말 바꿨다 하고 일본하고 유럽하고 서로 이렇게 하자 했다가 저렇게 하졌다 하면서 시장은 지들 본전 생각에 조금만 뭔 뉴스 나오면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막 사방에 퍼뜨리면서 세상이 좋아졌대요. 아까 월터 블룸버그 그놈처럼 막 트위터에다 떠갖고 사람들 막 난리나게 만든 것처럼 사방에서 그런 얘기하면서 뜰 때는 또 빵 떴다가 그 다음 날은 또 팍 갔다가 이거 하면서 4월 말까지 가겠죠? 4월 달은 그런 달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진폭이 줄어들겠죠. 어느 순간에 그리고 이제 이건 아니다 하고 또 실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2분기를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4월, 5월, 6월을 봐야죠. 2분기는 딱 제가 볼 땐 이거예요. 관세 빵 지금 때려놓고 모든 나라한테 지금 나한테 저항하는 놈 몇 배로 더 죽일 거고 나하고 잘해보자 와서 어떻게든 협상하면 내가 해줄 수 있는데 협상에서 절대 깎아주는 것보다는 그냥 지들끼리 단결을 못하게 하려고 분열해서 나만 먼저 달려가갖고 잘 해주면은 나는 조금 봐주겠지. 그런 분열을 유도를 하려고 트럼프는 항상 협상에 뭐 기술이 어쩐다 저쩐다 웃기지도 않아가지고 아이고 맨날 뉴스에서 협상의 달인이다 트럼프식의 특유의 흥정 기술이다 뭐 2월부터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계속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내가 UFC 선수하고 1대1로는 못 싸우지만 어차피 두드려 맞을 거 차라리 내가 비굴하게 그냥 개기다가 두드려 맞겠다. 다 같이 힘을 보태줘. 어깨동무하고 나올까봐 서로 간에 이렇게 각자 각계격파 하려고 뭘 해주는 척 시간만 끌면서 그러면서 2분기를 계속 갈 겁니다. 정말 지겹게. 그 와중에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2분기 동안 결국은 관세는 이미 시행이 됐잖아요. 3월 달부터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이제 시행될 거고.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상호관세, 보편관세 이제 또 시행되잖아요. 내일 모레부터. 그리고 의약품도 나올 거고 반도체도 나올 거고 나올 거 많아요. 그러면 앞에 나온 거 가지고 협상하는데 날마다 관세가 새로운 거 나오고 그거 갖고 또 협상해야 되고 정신이 없겠죠? 일부러 정신없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와서 협상하자 하면서 하나 해줄 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은 이제 2분기 내내 그렇게 다른 나라들 단결 못하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데 시간은 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되나요? 관세는 들어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34%, 40몇 프로 때린 대로 관세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시간은 가면서. 그러니까 세상에 여지를 두고 혼란을 주면서 미국은 결국 2분기 내내 관세를 먹겠다는 거예요. 먹고 해서 미국 국민들한테 보십시오. 2분기 끝나고 관세가 벌써 이만큼이 모였네. 어떤 나라들은 항복하고 됐습니다. 일단 공장 지어주고 보자.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대자동차, 현대제철 아이고 이거 미국에다 갖다 지으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현대자동차나 현대제철 다 뜯어다가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 사람들만 부자 되고 한국 사람들은 이제 10년 동안
그 밑에 하청업체들 다 죽고 완전 가난해지고 완전 미안하다 한국 사람들아. 근데 나 어쩔 수가 없다. 나라도 살아야지 뭐. 내가 요새 애국한다고 니들이 알아주냐? 맨날 저기 나가서 뭐 그런 거 알아줘야 뭐 어떻게 회복이라도 하지. 네, 그죠? 기업가들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선전하겠죠. 보십시오. 그동안 여기 들어와서 지은 공장이 외국에서 투자한 돈이요. 바이든이 지난 4년 동안 한 거보다 내가 지금 석 달, 6개월 만에 내가 그놈보다 더 많이 투자받고 더 많은 공장이 왔어. 돈 한 푼 안 쓰고. 이래도 내가 잘못했어? 그러겠죠. 틀림없이. 맞죠? 그리고 그동안 받아온 관세 봐봐. 응? 여러분들 이만한 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 물론 이제 그게 누가 낸 거냐. 진짜 그게 미국 사람들이 낸 세금이냐 뭐냐 말은 많겠지만 미국 사람들 대부분 그거 몰라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그냥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언론에서 막 하고 KBS 뉴스 앵커가 얘기해주면 그럼 그렇지. 우리 이제 부자 됐어. 그래. 조금 앞으로 인플레가 진정 안 됐지만 이 방향이 맞네. 내 그럴 줄 알았다니까. 내 말 들어야지. 그렇게 간다니까요. 좀 그걸 노리는 거예요. 맞죠? 중국은 똑똑하니까 그나마 똑똑하니까 미리 나가고 치고 내가 제일 많이 두드려 맞더라도 나는 내가 맷집안한 자신 있어. 그동안 준비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그 2분기는 완전 협상의 이 분기가 될 겁니다. 날마다 미국 가가지고 줄 서서 전화하고 미국하고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협상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고 그 바깥에서 학교 앞 떡볶이 집에서 교문 앞에서 1명, 2명 모여가지고 내가 볼 땐 미국하고 협상이 아니라 우리가 떡볶이 연합을 만드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해가지고 물밑에서 새로운 이제 이 체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게 이제 역사의 현장이 되겠죠. 미국이 성공하냐? 중국과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반미파들이 손을 잡냐? 제가 볼 땐 중국하고 유럽하고 어느 정도 이게 손을 잡는다는 게 서로 도와주자. 이런 좀 도울 건 돕자. 예전처럼 뭐 한 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만 나와도 트럼프 덕분에 3분기부터 전 세계는 확실하게 다극화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거를 유일하게 막는 건 유럽 안에 친미파 세력이 많아요. 친미파 세력은 틀림없이 우리가 좀 힘들더라도 그래도 이게 UFC 선수한테 덜 맞는 비결이야. 아무리 안 입고 와도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좀 해주면서 그냥 맞춰주자 이렇게 갈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제가 볼 때 프랑스 마크롱이나 그 다음에 독일에서 이번에 슐츠 총리 물러나고 새로 이제 총리로 오는 애 있죠. 걔도 상당히 반골이고 약간 그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해가지고 유럽 자강파거든요. 걔네 둘이가 이제 유럽 의회 안에서 그 우르줄라 폰 데이얼리 그 여자분은 완전 중도파예요. 제가 알기로는 완전 중도파고. 그래서 얼마나 그 이제 미국 없으면 무너지는 나라들 많이 있거든요. 솔직히 그동안 걔네들한테 얼마나 포섭을 잘하냐. 응? 야 예전에나 미국이지. 지금 너한테 눈 하나 깜짝 안 해. 우크라이나 뺏어가는 거 봐라. 이제 마음 돌리고 너도 우리 쪽으로 와라 하면서 완전 정치 싸움이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작년까지 유럽하고 중국하고 서로 막 그 유럽이 미국 편에 서가지고 같이 막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에 관세 때리고 막 뭐 하고 했는데 중국이 떡볶이 집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싸워서 뭐 되겠는가? 그러면서 우리끼리 서로 도와가지고 하는 게 먼 미래를 봤을 때 서로가 나은 길이요. 미국 이쪽에 하나 따돌리고 유럽 니네도 커가지고 새로운 경제권 만들고 우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브릭스도 새로 만들고 해가지고 이렇게 가자고 다극화 체제로. 그러면은 유럽 안에서 새로운 그 반미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유럽 자강파 정치인들이 알았어. 한 달만 기다려봐. 내가 가가지고 우리 유럽 안에 지금 워낙에 그 친미 세력들이 많아가지고 여론전을 어떻게 하든 뭘 하든 해서 다 포섭하고 설득하고 이겨내고 해서 유럽 의회는 그 회원국들의 그 뽑은 그 의원들의 그 65% 이상인가 뭐 찬성을 하고 막 그래야 하잖아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정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가냐. 바로 서로 간에 미국하고 협상하냐. 학교 앞에 떡볶이집에 모여갖고 서로 간에
그렇게 모여갖고 다른 파가 되냐? 치열한 물밑 외교 협상장이 2분기 내내 될 거고 그게 이제 3분기의 모습으로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일단 시장 자체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 못하고 개미들하고 헤지펀들이 날마다 나오는 이제 뉴스 보고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손에 메꾸려고 빵빵 뛰면서 이렇게 진동폭이 갈 것 같고요. 막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하지만 5월, 6월 가면서 그런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냐에 따라서 결국 시장은 나중에 이제 못 속이고 거기에 순응하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오늘 나온 뉴스들 제가 쭉 보니까 다 그거예요. 중국 절대 쫄지 않죠? 지금 중국이 쫄을 수가 없어요. 이미 출사표는 던졌어요. 중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중국하고 손을 잡아요. 그렇죠? 일장하고 붙어야죠. 그리고 이제 피터 나바로 이 지금 옆에서 제일 트럼프가 의지하는 애고 얘 멘토인데 사실 멘토죠. 트럼프를 위해서 감옥까지 갔다 왔는데 말 다 했죠. 얘 머릿속에서 다 관세가 지금 나오고 가는 건데 어제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문을 썼어요. 이것은 협상이 아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공정함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단순히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에 부당하게 청구하던 걸 반대로 되돌리자고 하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단순히 관세 문제가 아니라 그 불공정한 비관세 장벽도 문제다. WTO가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걸로 결국 미국과 세계 경제는 더욱 성장할 거다. 수십 년 동안 속임수를 써온 뒤 갑자기 관세 인하를 제안하는 세계 지도자들아 들어라.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알아야 할 것이다. 가요. 그리고 제가 2분기 전망 본 것처럼 이 원동력은 뭐냐? 지지율 문제예요. 지지율 문제. 그렇죠? 계속 2분기 동안 해가지고 얘네들은 2분기만 잘 버티자. 관세가 들어오고 협상하자 하면서 각 나라들이 결국 못 참고 먼저 와갖고 우리나라에 공장 많이 짓고 해가지고 2분기 때 주식시장이 막 떨어지고 막 어쩌고 난리가 나고 해도 결국은 나중에 봐라. 힘들었지만 3분기 가가지고 이만큼 관세가 들어왔고 그동안 공장도 이만큼 지었다. 또 막 이런 거 선전을 해가지고 다시 여론을 되돌릴 수 있다고 믿는 거죠. 그리고 그래도 이제 그게 조금 잘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여론을 결집시켜야겠죠. 뭘 이용해요? 외부의 투쟁, 이란 전쟁을 이용할 가능성이 제일 크고 날마다 이제 뭔가 이용하겠죠. EU가 유럽이 지금 이 딱 보면 어제 나온 뉴스가 이거예요. 여기 보면 유럽이 갑자기 13일부터 보복관세 하겠다 하더니 갑자기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한테 가서 자동차나 모든 공산품에 상호 무관세, 제로 관세로 갑시다. 크게 양보하고 주류 같은 거 관세, 보복관세 때리겠다만 다 없던 일로 하겠다. 양보하면서 제안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유럽 안에서 난리가 났다는 소식이 나오죠. 여기 보면은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 그렇죠?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애들은 지금 왜들 그러냐. 우리가 단결을 해가지고 같이 트럼프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야 뭘 협상이 되는 거지. 하나 의견은 통일이 되지 않고 막 몇 개 그 친미파들 정치인들과 친미 국가들이 먼저 가서 우리가 100번 양보합시다. 어차피 UFC 선수 상대해도 못 이겨요. 하면서 얘기가 이렇게 되니까 안에서 막 싸움이 지금 나는 거예요. 이런 하베크 장관 같은 경우는 모든 국가들이 이렇게 개별적으로 먼저 가갖고 움직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막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안은 친미 정치 세력이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크고 그만큼 미국이 소프트 파워, 나토에 엄청나게 지원해주는 국방력 이런 걸로 자기들한테 의존을 심화시켰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도움 없이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나 다들 겁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 더러워도 우리가 양보하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통일이 안 되고 있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봐주냐? 그럴 리가 없겠죠. EU라는 하나의 연합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관세를 지금 매기고 있는데 여기 나오죠. 피터 나바로 백악관 이 고문이 또 이날 뭐라고 하냐? 뭐 유럽이 뭐 우리하고 잘해보자고 그렇게 나왔다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비관세 장벽도 낮춰야 된다.
부가세도 낮춰라. 막 이런 식으로. 결국 그래 이만큼에서 서로 봐줄 게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그 관세는 무조건 받아내겠다 이거. 그러니까 와서 협상은 해라. 니들끼리 단결해서 반미하자고 하지 말. 투쟁투쟁 하지 말고 각자 와서 협상은 해라. 하지만 질질 끌면서 결국은 받아먹을 건 끝까지 받아먹겠다 이거예요. 지금 유럽이 아마 그 지금 얼마나 그 안에서 친미파와 자강파가 누가 이제 헤게모니를 잡냐가 문제고요. 일본 뭐 가가지고 뭐 당장 중국이 관세 때린다고 하니까 중국은 가만두지 않겠다 한 다음에 일본은 봐라. 우리하고 협상하자고 왔네. 일본하고는 협상팀 꾸려 해갖고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에서 한 것처럼 앞으로 수주 동안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협상하자 나가고 있죠. 다 쇼입니다. 쇼. 일본 제철 이제 US 스틸 같은 거 하나 좀 어떻게 완전 인수는 안 되지만 지분은 조금 과반 못 되게 조금 열어줘라. 이렇게 좀 서비스도 해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우리나라 이제 가가지고 뭐 해보려고 하고요. 베트남 역시도 베트남이 제일 먼저 가가지고 형님 미국이 하잔 대로 하겠습니다. 0% 미국 물건에 관세 하나도 안 받을게요. 그리고 뭐 이런 거 미국 물건 이만큼은 사줄게요.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갔죠? 근데 어떻게 됐나요? 결국 이틀 만에 중요한 건 비관세 부정 행위다. 관세가 문제가 아니다. 아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이 양반아. 뭐 처음에는 그죠? 이거 해줄게요 하면은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다. 뭐 도대체 원하는 게 뭐예요? 끝까지 도망다니면서 시간만 끈다는 거예요. 멕시코 캐나다도 그랬잖아요. 근데도 정신들 못 차리죠. 그게 다가 아니다. 그래서 또 베트남에서 좋다. 비관세 장벽에서 그럼 뭘 얼마큼 해주면 될까? 얘기해보자. 자꾸 그냥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 시간 가는 동안 2분기 내내 이제 관세는 갖다 바쳐야겠죠. 이랬다는 겁니다. 예.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은 완전 이제 팽 당했죠. 팽 당해갖고 그냥 그 뭐 시다발이 돼서 밑에서 시키는 일 잡무만 하고 있습니다. 좀 초라하죠. 아유. 자존심도 없나 그냥 빨리 옷 벗고 나와 아프다고 하고 지금 보면 70여 개국을 접촉할 거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6월까지 4, 5, 6 2분기 얘기하는 거예요. 6월까지 아주 바쁜 시기가 될 거다. 70여 개국하고 매번 협상을 하면은 예? 한 나라가 그 6월까지 몇 번이나 만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FTA 협정하고 뭐 자유무역 협정 그런 거 맺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죠? 근데 관세 이 자유무역 협정을 한 나라하고도 아니고 70개국을 상대하는데 앞으로 순서 기다리면 몇 번을 만나야 되는데 몇 번이나 만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질질 끈다는 거예요. 희망 고문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관세만 하자는 게 아니라 비관세 환율 문제를 하자. 비관세 환율 거기 지금 그거 검토하고 서로 검토하면서 얼만큼 문제가 있나 보는데도 1년, 2년이 걸리는 문제예요. 그거를 서로가 원하는 걸 가지고 네가 밀당을 하면서 협상을 하자. 그 몇 주 만에 끝나겠어요? 잘해야 2번, 3번 만나겠네. 6월까지. 그때까지 끝나겠어요? 택도 없는 소리. 끌려가는 거예요. 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있다니까요. 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6월 달에 트럼프 생일이 있을 때 군사 퍼레이드 워싱턴에서 우리나라 국군의 날 퍼레이드 한 것처럼 쫙 무기 깔아놓고 트럼프가 김정은처럼 앞에 나가고 탁 경례 받으면서 이게 왜 그러겠어요. 마가 보수파의 결집력을 2분기 때 엄청나게 반발이 심할 텐데 안에서 끌어모으려면 항상 이거 써먹는 거잖아요. 독재 국가들도 써먹고 우리나라도 많이 써먹는 거고 전 세계가 써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 똘똘 뭉쳐갖고 마가의 지지율과 집결력에 따라서 2분기에 자기들 뜻대로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있냐 없냐가 판가름된다고 2분기 전망 말씀드렸죠. 벌써 이런 거 준비하잖아요. 지금 이런 문제입니다. 바닥론이라기보다는요. 너무 과하게 쏠림됐다가 지금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 월요일날 갑자기 막 아시아장에 블랙먼데이 오고 나서 선물시장 많이 빠질 때 제가 카톡에다가 이거 너무 빠지는데 하면서 월요일날 그 막 선물시장 막 나스닥 5% 빠지고 할 때 이거
둘 중에 하나라고 제가 그때 카톡에 말씀을 드렸죠. 낮에. 이거 첫 번째는 목요일 금요일 날 너무 많이 떨어진 것 때문에 미리부터 겁먹고 던지는 거다. 헤지펀드들이 월요일 날 아시아에서도 던지고 미국도 던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모르는 밑에 트리거가 있고 세력들이 일부러 뭔가 미는 건데, 이거는 근데 사실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연준한테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라고 압박이 들어올 거고, 또 너무 저런 식으로 계속 날마다 떨어지면 트럼프도 굉장히 역풍을 맞기 때문에 마스터 플랜의 세력 입장에서 볼 때는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또 한 번씩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게 제일 좋다. 깔끔하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월요일 날 이렇게 떨어지다 쭉 거제 이렇게 말아 올렸잖아요. 그것도 보면은 뭐 가짜 뉴스도 있고 하지만 이 과정이라고 봅니다. 흔들리는 과정. 그냥 그렇게 이번 주가 또 제일 4월 9일 관세 나오고 이번 주가 금요일까지 흥미진진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 서로 이제 관세 협상이냐 싸움이냐 하면서 4월 말까지는 저는 흔들리면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하루하루 막 이건가 저건가 뭐 하기보다는 그냥 지켜보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